8강에 3점. 8강에 3점 가도록 하죠. 24문제라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광 관측의 역사입니다. 뉴턴 아저씨가 본 건 무슨 스펙트럼일까요? 그렇죠. 스펙트럼은 크게 몇 종류가 있죠? 그렇죠. 맨 처음에는 연속과 선으로 나뉘고, 선에서 또 어떻게 나뉘죠? 그렇죠. 흡수냐 방출이냐 이렇게 나뉘죠. 흡수는 어떤 기체가? 그렇지. 저온의 기체가. 흡수는 저온의 기체가 이제 하는 거고, 방출은 고온의 기체가. 그렇죠. 네. 그래서 흡수는 저온의 기체가, 방출은 고온의 기체인데, 여기서 말하는 저온의 기체는 사실은 실제 우주에서는 뭘 말하는 거죠? 별의 대기 말하는 겁니다. 별의 대기. 이게 별의 대기 성분을 알 수 있다. 놀랍게도 이건 지금 1학년 친구들이 지금 통합과학에서 배운 내용이랑 똑같아서 본인이 이 뭘 모른다? 지금 1학년보다 못하다. 하하하. 그래서 무지개 같은 거 이거 연속이죠. 자, 태양의 스펙트럼에서 검은 흡수선 이건 뭘까요? 태양의 대기가, 그쵸? 태양의 대기가 먹은 흡수 스펙트럼 말하는 거고. 그리고 피커링과 캐넌, 뭐 이 사람이 A, B, C, D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우리 알고 있죠? A, B, C, D 이 순서는 기준이 뭐죠? 뭐를 A로 두고? 예? 분광형. A, 왜 분광형 A는 뭔데? 중성수소 흡수선. 그런 거 아닌가? 수소 흡수선의 종류가 색인데요? 중성수소 흡수선 색이 아니에요? 그러네. 모건과 키는. 어쨌든 분광형에서 A는 중성수소 흡수선 H1이 제일 세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 그냥 알고 계시고. OBAF, GKM. 그거랑 다른 건가? 몰라요. 16가지.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연속은 맞고요. 대기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관련이 없지요. 중성수소 흡수선이랑. 맞는데 이거 답지 봐봐요. 이거 A, B, C, D 답지 읽어줄 사람. C 설명 좀 읽어보셔. 이 아저씨들 안 되겠구만. 내가 봐야겠구만. 보면은 1번부터 이렇게 딜레이 걸리면 안 되는데. 다라다란 따단. 그냥 읽어보세요. 네. 넘어갈게요. 2번 스펙트럼 세 종류 방금 복습했죠. 흑체에서 두루룽 하면 뭐가 나올까? 연속. 기체 이거 뭐라고? 별의 대기가 먹으면 여기서 뭐 나올까? 흡수선 스펙트럼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기체 구름이 머금었던 걸 방출하면은 방출선 스펙트럼 나오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죠? 그쵸? 송송송송 먹혀 있는 거죠. 흡수선 스펙트럼. 그러니까 뭐랑 매칭이 되는 거냐면 A와 매칭이 된다. 쉽죠? 나는 A 맞고요. B에는 가시광선 영역 파장대가 모두 나타나나요? B가 뭔데? 연속이죠. 연속은 싸라랑 무지개로 나오니까 모두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AC에 나타나는 거. A는 흡수, C는 방출인데 상대적인 위치 개수 같을까요? 흡수한 거 그대로 방출하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위치에서 같은 개수로 같은 폭으로 나온다. 개념입니다. 혹시 소리 들어가고 있나요? 소리? 네, 좋습니다. 자, 그림 A, B. 잘 봐. 이 점에서 제가 강조하고 왔는데,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면 이건 뭐 말하는 걸까? 단위 면적당이란 말이 없잖아요. 이거는 광도 얘기하는 거죠, 광도. 그죠? 얘는 광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도를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뭐 기억과 니은의 색입니다. 봤더니 A랑 B를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 뭐가 어디를 찾아야 될까? 람다 맥스. 한마디로 가장 높은 에너지가 찍히는 곳의 파장을 읽어주는 게 중요하죠. B는 대충 뭐 한 이 정도겠죠? 여기가 이제 B의 람다 맥스가 찍힐 겁니다. 근데 A는 어떨까? A는 이 그래프에서 안 잡혀.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람다 맥스가 왼쪽에 찍히죠. 람다 맥스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표면 온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더 람다 맥스가 짧은 A가 B보다 온도가 높다.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색깔 알고 있죠? 파란색과 노란색 중에 뭐가 더 온도가 높은 거예요? 파란색이 니은이 노란색보다 온도가 높은 거죠. 그러면 A가 니은에 해당하는 거. 오케이? 네. 그래서 표면 온도는 A가 높다 정답이고, A가 니은에 해당하는 것도 맞고, 태양의 스펙트럼은 B와 유사하게 나타나나요? 태양의 스펙트럼은 그쵸. 무슨 색이야? 노란색이야? 파란색이야? 그쵸.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에 해당하는 거는 B죠. 그래서 B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정답. 5번.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4번 별표.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자료가 괜찮아서 안 풀어보신 분들은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1분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세요. 풀어보세요. 20분이 되면 풀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죠? 20분 돼버렸는데? (4번) 풀고 있나? (4번) 정답 몇 번이 이게? 2번. 자, 가, 나는 서로 다른 필터로 본 거예요. 이 4번 문제가 지금 어려운 분은 어디 개념이 빠져 있는 거냐면 색, 지수, 특히 뭐 그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그 등급 부분을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거니까 이거 개념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필터로 봤는데요. 4, 4, 5, 6, 5, 8 이걸 외워야 될까? 그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가시광선 파장대가 어디죠? 이건 알고 있어야 되죠. 0.4, 0.7 마이크로미터고 얘를 나노미터 단위로 쓰면은 400에서 700 나노미터고 어디 쪽이 빨간색이에요? 이쪽 긴 쪽이 이쪽이 적색이고 그죠? 그 다음에 짧은 쪽이 자색이죠. 자색. 그죠? 그래서 얘 적색보다 길어지면 적외선, 얘보다 짧아지면 자외선. 그죠? 이렇게 알고 있는데 445 파장으로 본 게 얘래요. 한마디로 어디 쪽으로 본 거야? 이쪽에 근접한 걸로 본 거죠. 그랬더니 별이 조금 이 정도로 보여. 근데 내가 658 그러니까 적색 파장대로 봤더니 어때요? 애가 조금 더 커 보이죠. 즉 한마디로 밝게 보인다는 거죠. 밝게 보인다라는 거는 등급으로 얘기하면은 어디가 더 등급이 낮게 나오는 거예요? 밝은 게 등급이 낮은 겁니다. 성적이 높으면은 1등급 등급이 낮아지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더 밝게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겉보기 등급은 나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더 밝게 보이니까 작게 나타난다고. 그러면 어떤 포인트가 있느냐? 자색으로 봤을 땐 등급이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좀 어둡게 보이니까 등급이 높게 보이고, 그쵸? 적색으로 봤을 때는 더 밝게 보이니까 등급이 낮아요. 그죠? 근데 색지수의 정의는 뭐냐면 요거에서 요걸 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뺐을 때 어떨까요? 등급이 플러스가 나온다. 그래서 양의 값이 나오는 거 맞고. 오케이? 색지수가 양의 값이 나온다라는 거는 몇 켈빈보다 적은 걸까? 색지수가 0일 때는 몇 켈빈인데. 그쵸? 10,000켈빈이라고 하고. 이거 외워야 됩니다. 적어 놓으세요. 주르륵 나와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색지수가 0이면 10,000켈빈이고 표면 온도. 그리고 무슨 색깔? 백색이고 분광형으로는 A0고 A0란 뜻은 중성수소 흡수선 H1 흡수선이 최대다. 이게 주르륵 나와야 된다고. 주르륵. 이 중에 하나라도 빠져있으면 여러분 문제 못 풉니다. 적으셔야죠. 그래서 색지수가 플러스 값이라는 거는 얼마보다 온도가 낮다라는 거죠. 10,000켈빈보다 온도가 낮을 것이야. 그죠? 그리고 분광형도 OBAFGKM인데 10,000켈빈이 딱 여기잖아요. A0, 색지수 0, 10,000켈빈, 백색이면서 중성수소 흡수는 제일 센데 근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색지수가 어떻다고요? 플러스죠. 그러면 어디 쪽인 거예요? 이쪽인 거죠. 이쪽이 색지수 플러스고 이쪽이 색지수 마이너스라는 거니까 이 친구는 O5인 별은 어디에 찍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잖아. 근데 얘보다 람다맥스가 어떨까요? 길 거예요. 그러니까 별보다 짧아? 아니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념 잘 잡고 있어야 된다. 5번. 뭐 여러 가지 그냥 간단한 계산 문제인데 그냥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태양을 500으로 잡았어요. 항상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정보가 뭘 주는지를 적어야 되는데 반지름은 R, 람다맥스는 T, 광도는 L. 그럼 여러분 떠오르는 식은 R제곱, T네 제곱 하면은 L. 이거 써먹으라는 거죠. 빠르게 갈게요. 태양이 500이래. 그럼 250대 애들은 태양에 비해서 2배. 태양을 T라고 두고 반지름은 100분의 1, 얘는 10배. 그래가지고 광도 구할 수 있죠? 얘의 제곱, 얘의 4제곱 하면은 얘는 그냥 심플하게 10,000분의 16 나옵니다. 그죠? 오케이? 됐지? 네. 그럼 반대로 여기서 얘를 뽑아낼 수도 있죠. 헷갈리니까 색깔 좀 바꿔드리면 얘를 2의 4제곱 하면은 여기에 16분의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이거 필요 없긴 한데 계산할 수 있습니다. 16분의 4분의 10이어야 되나?
작죠. 4분의 10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 제곱하고 이거 곱하면 100 나옵니다. 계산의 문제. 그래서 A, B 절대 등급 차가 15등급보다 작다. 자, 여기다 적어 놓습니다. 5등급 차는 몇 배 밝기차? 100배 밝기차죠. 15등급은 100에 100에 100이니까 10의 6승. 10의 6승만큼 차이가 나느냐인데, 자, 봐봐요. 얘네들은 지금 우리가 광도를 알고 있습니다. 태양을 1이라 했을 때 B 같은 경우는 100이죠. 그럼 태양에 비해서 몇 등급 차? 5등급 차가 정확히 나죠. 근데 여기서 15라는 숫자를 찾아주려면 여기서 얼마나 더 가야 돼요? 10등급. 그러니까 만분의 1 정도는 돼야지 딱 15등급 차이가 날 텐데, 얘는 지금 어떻대요? 만분의 16이니까 어디에 걸리는 거냐면 여기 껴있는 거죠? 여기 사이에 껴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만큼이 15인데 사실은 그거보다 작으니까 15등급보다는 차이가 작게 날 거다.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라 헷갈리는 거. 계산의 연습의 문제. C의 람다 맥스는 500이 있느냐? 지금 반지름이 10이야. 그러면 10의 제곱에 t의 제곱한 게 100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10 제곱하면 100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표면 온도는 t로 똑같아줘야지 계산이 맞는다. 그래서 t 500나노미터 그대로고. 자, 디귿 별표 제가 2점짜리 문제에서도 엄청 강조했던 건데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어떤 두 별이 주계열성이냐 묻는 질문. 어떻게 풀까? 태양이랑 비교. 굿. 태양이랑 비교도 좋고, 태양이랑 비교해서 뭘 따져야 된다는 거죠? 주계열성의 특징이 뭔데? 거짓수록. 그치? 예를 들면은 광도가 크면 반지름도 크고 표면 온도도 크고 질량도 다 크죠. 뭐만 반대? 수명만 반대. 그러니까 어떤 두 별이 주계열성이냐고 물으면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둘 중에 이 인자들을 비교를 하나 해줘요. 그럼 A별, B별이 있는데 A별이 B별보다 이 별이 광도가 커. 그러면 A별이 B별보다 뭐도 커야 돼? 반지름도, 질량도, 표면 온도도 따라서 같이 커져야 되죠. 근데 보통 어떤 별이 주계열성이냐고 물을 때 보면은 하나가 커질 때 하나가 줄어들어. 그럼 걔는 주계열성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의 사고 과정이 올해 수특에 얘 포함하면 지금 벌써 4번째 문제인가 그렇고 기출문제 많이 나와요. 한번 해볼까? 자, 우리는 다 지우고 보시면 C의 광도 계급이 5냐 이건 무슨 뜻이죠? C가 주계열성이냐 묻고 있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태양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태양보다 반지름이 커졌죠, C. 그러면은 어때야 돼? 광도도 커져야 되고 표면 온도도 커져야 되고 질량도 커져야 되고 다 커져야 되죠. 왜냐면 얘가 지금 반지름이 크고 얘는 광도도 더 크니까. 근데 이거 계산해보면 아까 어땠어요? 태양과 똑같았죠? 그럼 이거 주계열성이에요? 아니라고. 그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따라 나오죠. 그럼 C는 뭔데요? 모르지. 대답하기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근데 아마 거성이지 않을까요? 광도가 이렇게 크고 뭐 반지름이 큰데 표면도 똑같으니까 주계열성 상태에서 봤을 때 표면 온도는 태양이랑 똑같은데 반지름이 커가지고 광도가 100 정도에 찍히면 아마 거성이긴 하겠지. 근데 확실한 거는 사실 모른다. 여기다가 적어 놓으시면 이따가 다시 한번 강조할 건데 거성과 초거성의 차이 있잖아요. 대충 감 잡고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거성은 태양 광도 1이라 했을 때 어느 정도일까? 100. 맞아요. 거성은 HR도상에서 보면은 100 정도. 그러니까 등급차로 얘기하면 5등급 차고 태양을 절대 등급 얼마라고 치죠? 플러스 4.8인데 그냥 플러스 5라고 치면은 0등급 라인 100배 밝기 정도에 걸리는 애들이 거성. 오케이? 그리고 초거성은 어때요? 10의 4제곱. 그러니까 몇 등급 차 나는 거죠? 5에 5니까 10등급 차 나는 거고 태양을 플러스 5라 가정하면은 한 마이너스 5등급 정도의 HR도에 걸리면 걔는 초거성 정도로 보여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이따가 연습을 한번 할 테니까 간단하게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거성은 한 100배 밝기 차. 그 다음에 초거성은 한 10,000배까지는 가야 된다. 아시겠죠? 네, 가겠습니다. 자, 6번 별표. 별표? 여러분에게 어색한 문제일 수 있어요. 저는 준영이가 참 잘하는데 준영이가 질문해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은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광형이 모두 A0형이래요. 그래서 광도계급의 정의가 뭐냐면 광도계급의 정의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 않나요? 전제 조건이 붙는다. 광도계급을 내 맘대로 쓰면 안 된다. 언제 쓸 수 있다? 여러분 수특에 써 있습니다. 분광형이 같을 때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광도계급이라는 거를 쓰고 싶으면은 그 별들이 분광형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써야 돼요. 여러분 맘대로 그냥 갖다가 쓰면 안 된다고. 예를 들면 올해 수특 펼쳐서 앞쪽으로 넘겨보시면 매년 있으니까 올해도 있을 겁니다. 분광형에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광도계급에 관련된 내용이
145쪽에 나오죠. 145쪽에 첫 번째 문장에 뭐라 써 있냐면 분광형이 같더라도라 써 있죠. 전제 조건은 그러니까 뭐가 같을 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표면 온도 같을 때만 쓸 수 있는 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광도 계급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광형이 같을 때, 즉 표면 온도가 같을 때이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뭐라고 줬냐면 모두 A3형으로 줬죠. A3형으로 줬는데 보니까 이거 먼저 물어볼게요. 이게 뭔데? 무슨 스펙트럼인데요? 그쵸? 흡수 스펙트럼이죠. 흡수 스펙트럼에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각각이 다 흡수선이란 말이죠. 흡수선이 더 강하게 발달하는 건 가예요, 나예요? 그쵸? 나가 더 흡수가 많이 됐죠. 여기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는데 1은 뭐죠? 초고성이고 5는 뭐죠? 주결성인데 뭐가 더 흡수를 많이 할까? 주결성 5등급이 더 1등급에 비해서 흡수를 많이 합니다. 이거 적어 놓으세요. 뭐냐면 이 내용인데 흡수선의 선폭은 광도 계급에서 쓰는데 표면 온도가 같을 때 광도가 클수록 흡수선 선폭이 좋게 나타난다. 말이 너무 어려운데 그래프 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보시면 이 친구들 별들 다 무슨 형이래요? 다 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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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A0. A0 복습 한번 해볼까? 표면 온도 몇 켈빈? 1000켈빈에 색깔은 백색에 색지수는 제로에 왜 A0라가 붙었다? 중성수소 흡수선이 제일 세다. 그래서 중성수소 흡수선을 막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A0긴 한데 1A는 뭘까? 초고성, 밝은 초고성이고 1B는 어두운 초고성이고 3는 거성이고 5는 주결성이죠. 관측 결과를 봤더니 흡수선의 선 폭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거 벌어진 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제일 많이 벌어졌어요? 숫자가 커지면 더 많이 벌어지죠. 흡수선의 세기는 뭐 말하는 거냐면 이게 얼마나 골짜기가 깊느냐예요. 이 세기도 뭐가 제일 크죠? 주결성으로 광도 계급의 로마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폭도 넓어지고 세기도 커진다고. 폭은 이 벌어진 거 말하는 거고 세기는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니까 떨어진 거 말하는 거예요. 폭은 이거고 벌어진 거고 세기는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되느냐에 대한 내용은 지금 핑크색으로 써놓은 것처럼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이거를 사실은 그냥 단순히 거성류에서 백색외성 쪽으로 가면은 별의 밀도가 커지니까 더 많이 흡수한다라고 일단은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심플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핑크색은 그냥 참고하세요. 사실은 실제로 이거를 컨트롤하는 건 밀도 외에도 뭐 불확정성의 원리라던가 자연적인 선폭 증가, 아니면 열적 도플러 효과, 충돌 선폭, 이거 슈타르크 효과라고 해서 임용고시 많이 나오는 건데 제만 효과 얘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대학교 때 가면 여러분이 배울 수 있습니다. 뭐 기본 천문학이나 이런 거 들어보세요. 포인트는 뭐다? 분광형이 같을 때 이 선폭이 세게 나오면 어떤 친구라는 거죠? 로마 숫자가 큰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거 좀 적어 놓으셔라. 그러면은 얘가 1, 얘가 5니까 반지름은 뭐가 더 클까요? 초고성인 1이 더 크겠죠. 자,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뭐죠? 광도입니다. 왠 줄 알아요? 광도 단위가 뭐게? 아니요,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에너지의 단위는 뭐죠? 줄이고 단위 시간이라며 줄퍼세크입니다. 광도 단위는 줄퍼세크예요. 이것도 모르면은 완전 기본 개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 이게 바로 광도랑 같은 말. 그럼 뭐가 더 클까? 당연히 표면도 같은데 반지름 더 큰 거성류가 더 많겠죠. 평균 밀도가 클수록 흡수선의 폭이 넓게 나타나나요? 이게 사실은 경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넘어오면은 폭이 더 넓게 나타나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7번. 이지합니다. 가에서는 두 개가 같은 세기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겹치는 여기가 지금 가겠죠. 여기가 가겠죠. 그리고 복사 에너지 방출하는 파장은 가, 나 해서 표면 온도 비교해보면 가가 2분의 1이라는 거는 얘가 2, 얘가 1 이렇게 되는 거. 반지름은 나가 100배니까 1, 100 하면은 광도 바로 구할 수 있죠. 얘는 16, 얘는 100 이렇게 되니까 바로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가가 여기에 잡힌다라는 거는 나는 표면 온도가 2분의 1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오른쪽? 왼쪽?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표면 온도 더 낮은 쪽이니까 나는 이 영역 어딘가로 이렇게 가서 람다 맥스가 찍힐 겁니다. 분광이 찍힐 겁니다. 그래서 F형이냐? 가는 F형이죠. 가는 F형이에요. 지금 B는 여기까지, A는 여기까지, F는 여기까지. 그래서 G2는 찍으면 어디에 찍히죠? 태양 G2는 G0보다 하나, 둘 여기로 가서 여기가 G2입니다.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G,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F형에 해당하는 거 맞고요. 나의 스펙트럼은 CA2가 강하게 나타날까요? 나는 보신 것처럼
이쪽 영역에 걸쳐야 되니까 CA2가 H1보다는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도는 나가 500배보다 크냐라고 하는데 계산해 보시면은 625배 나와서 더 큽니다. 됐고요. 혹은 그냥 16에다가 500 곱하면 800이니까 걔보다는 8000이니까 만보다는 크죠. 자, 8번에서 제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거 써먹을 수 있습니다. A부터 D의 표면 온도랑 광도 줬으니까 사실 찍을 수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AB는 지금 표면 온도가 4000 정도예요. 어떻게 할 수 있지? 태양은 G2인데 그죠? 4800 G2죠. 여기가 항상 태양을 기준으로 잡으면 되고 절대 등급 대충 한 5니까 여기에 태양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4000이라는 거는 얘보다 온도가 더 낮아야 되는데 그죠? 광도는 하나는 0.1이고 하나는 100이니까 0.1에 해당하는 게 뭘까? 여기에 찍히는 거겠죠? 뭐 표면도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충 여기쯤에 해가지고 여기에 A가 들어오고 광도가 100배래. 그러면은 여기 찍어야 될까 여기 찍어야 될까? 100배니까 사실은 거성에 찍어주는 게 맞다고. 여기서 써먹을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로 올게요. 11,000.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어디를 기준으로 찍어야 될까? A0. 그치. A0가 얼마나 했죠? 1000켈빈이니까 최소한 얘보다는 왼쪽에 찍어줘야 되는 거죠. 거의 뭐 딱 붙어서 찍어주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아까 대충 한 0.01이니까 아까 걔를 좀 더 이렇게 찍었어야겠네요. 뭐 어쨌든 간에 A, 저기가 D,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여기가 미안 C, D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찍었다. 끝. 반지름은 A가 크냐 했는데 A는 어디냐면요. 완전 작은 주결성. B는 거성. 그러니까 A가 클 리가 없고. 질량은 A가 크냐 완전 작은 주결성이 큰 주결성보다 클 리가 없죠. 평균 밀도는 B가 크냐 했는데 B는 적색 거성이고 C는 백색 외성. 당연히 밀도가 더 작겠죠. 그 다음에 스펙트럼에서 중성수소 수선의 세기 이건 어디가 제일 세다 그랬죠? A0가 제일 셉니다. A0에 가까울수록 저게 센 거예요. 근데 C는 상당히 좀 가까이 붙어 있는 반면에 A는 멀죠? 그러니까 C가 강하다. 이게 정답. 자, 이거 체크.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반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은 이거 뭐 말하는 걸까요? 시그마 T네 제곱 말하는 거죠. 단위 면적당이라는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로 봐야 돼요. 단위 면적당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T네 제곱, 없으면 광도, R제곱까지 고려한. 그래서 D가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심플하게 뭐 비교하라는 거죠? D와 C의 표면온도 비교하라는 건데 뭐가 더 표면온도 높아요? D랑 C 중에? C가 높죠. C가 높으니까 C가 당연히 4제곱도 높습니다. 쉽죠? 자, 9번 질량이 다른 주기율성 딱 보자마자 알아야 돼요. 뭐가 질량이 큰 거죠? 가운데 대류액 대복 큰 복숭아 대복 이게 EM선보다 질량이 크다고 일반적으로 배우는 질량 큰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핵복대 구조는 EM선보다 질량이 작은 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물어본 질문 그리고 제가 항상 체크한 질문인데 이 중심 핵은 무슨 핵일까? 대류핵일까 복사핵일까? 바로 옆에 복사층 있잖아요. 이거 복사핵이에요. 이거 놓치는 분들 많은데 이거 놓치면 3점짜리 안 풀립니다. 그리고 보시면 흐해, 해코, 시네마로, 오세, 오시, 시페 다 하는 거 보면 이 친구는 질량이 큰 별에 해당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중심핵에서 깊이에 따른 온도차 이거 체크. 9번. 이거 이번 3점짜리 문제에서 한 2번, 3번 물어보는데 깊이에 따른 온도차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깊이에 따른 온도차가 커. 한마디로 가운데가 뜨거워요? 바깥이 뜨거워요? 당연한 말이지만 가운데가 뜨겁고 바깥이 차가울 텐데 그 온도차가 뭐 어떤 별은 이 정도일 수도 있죠. 어떤 별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온도 차이가 이렇게 크면은 무슨 전달 방식을 쓰는지 알아요? 대류를 씁니다. 그래서 온도차가 크면 적어 놓으세요. 대류를 선택해요. 자연은. 대류의 방식으로 훨씬 효율적이거든. 대류가 복사보다 다이렉트로 열을 갖고 입자들이 가가지고 열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온도차를 해소하기 되게 다이렉트로 좋은 방식이에요. 복사에 비해서. 그럼 반대로 대류핵이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온도차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류핵을 하면서 대류핵이 존재를 하는 거지. 그래서 빠르게 대류핵으로 열 전달을 막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도차는 뭐가 더 큰 거죠? 대류핵을 갖고 있는 A가 더 크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오늘 여러 번 나옵니다. 자, CNO분의 PP. 자, 이거는 뭐가 더 클까요? 자, 천천히 해볼게요. CNO 생성률은 A, B 중에 뭐가 더 커요? A가 큽니다. PP는요? A, B 중에? 뭔 소리야? A가 크지.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이거 계속 실수합니다. 그래프가 PP, CNO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것보다 온도가 높은 게 pp도 그렇고 CNO도 그렇고 다 커요. 이거 놓치지 말라고. 이거 실수 제일 많이 하신다고. 그죠? 근데 이게 그럼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이게 사실은 분모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CNO가 훨씬 더 그 상승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생성률을 말하고 있죠. 엄청나게 더 많이 크게 나오는 거는 분모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A가 작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B가 지나간 거냐? 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A가 지나간 거다. 그래서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게 두 개나 있는 좋은 문제. 그리고 이거 올해 조금 수특에서 여러 번 나오고 있으니까 온도차 큰 거 대류핵 좀 체크해 주시고요. 아까 공부한 거랑 똑같습니다. 주결성 치트키니까 항상 별표 치고 파장에 따라 나타낸 거고 둘 중에 하나는 애제. 다시 한번 복습하면 이제 지겹다. 만켈빈, 백색의 색지수 0의 중성수섭 수선 제로 그죠? 아 제일 큰 거. 이거 뭐가 A0인지 맞출 수 있는 사람.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거가 두 가지야. 나에서 제일 에너지 높게 찍힌 람다맥스 어디예요? 여기가 제일 꼭대기니까 나의 람다맥스 여기죠. 근데 가는 지금 사실 람다맥스가 안 보이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얘보다는 짧겠죠. 그럼 표면 온도는 가 나중에 가가 높겠지. 이거 말고 또 아니? 그렇지. 중성수소흡 수선이 센 게 뭐라고? A0라 했잖아요. 보세요. 지금 ABCD 영역에서 뭐가 더 Y축이 깊게 떨어졌나? 가가 더 깊게 떨어지잖아요. 얘가 A0라는 거죠. 그러니까 람다맥스 아니더라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폭이 낙차라고 하죠. 떨어진 폭이 더 큰 게 A이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가가 A0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주결성이라며. 그러면은 가가 표면 온도가 크니까 모두 클까? 광도, 반지름, 질량 다 클고 수명만 반대겠죠. 그래서 CNO 생성률은 당연히 가가 더 클 거고 얘를 pp로 바꿔도 가가 큰 겁니다. 실수하면 안 돼요. 주기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 가가 더 짧겠죠. 질량이 크니까. 오케이. 넘어가. 11번. AD를 물리량에 따라서 나타낸 건데 A는 7등급. 그러니까 얘는 백색, 외성. BC는 주계열성. D는 거성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A에 해당하느냐? 백색외성이 제일 큰데 어떻게 반지름이 돼? 평균 밀도 B에 해당하느냐? 거성이 제일 밀도가 크다고? 아니 지금 답은 벌써 나왔는데 A가 절대등급 B가 색지수라면 질량은 B가 더 크냐라고 얘기하는데 둘 다 주결성인데 그러면은 A가 절대등급이 더 작고 한마디로 광도가 더 크고 색지수가 작고 한마디로 표면온도가 크니까 당연히 질량도 얘가 크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뭐 답지 보시면 잘 나와 있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적어드리면 그러면은 A축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냐? A축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예를 들면은 표면온도라던가 백색외성이 커야 되니까 혹은 뭐 들어갈 수 있을까? 그치 평균 밀도라든가 또 절대 등급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겠죠. 오케이 반대로 B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즉 거성 쪽으로 가면 커질 수 있는 건 뭐냐면 반지름 그렇죠 반지름이라든가 아니면은 색지수라든가 혹은 광도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됐어. 요 12번 가겠습니다. 표면 온도랑 야 이거 봐봐요.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거 이거 뭐라고 했지? 단위 면적당이라는 글씨가 있으니까 시그마 t 내제곱. 그러니까 이거 시그마 t 내제곱으로 올라가잖아. t에 비해서. 그죠? 어렵지 않죠? t가 높아가면 2가 많아지는 거 맞고요. 2배 차이면 16배 맞고요. 광도가 같은 별이래. 근데 이렇게 되면은 2배 차이 나니까 반지름은 4분의 1이 돼야지 제곱과 내제곱의 관계로 인해서 상쇄가 돼가지고 계산이 되죠. 어렵지 않고요. 13번. 자, 보세요. 주계열성 나오면 항상 별표, 치트키니까. 하나 크면 다 크기 때문에. 한 배랑 5배 중 하나인데 이거 보세요. 13번. 이거 무슨 방식일까? 대류죠. 그죠? 대류핵을 갖고 있는 건 질량이 어떤 거지? 그죠? 대류핵 클 대자라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가운데 대류핵이 있는 요게 그럼 뭘까? 5배짜리고 그 다음에 핵폭대 기억나요? 태양 정도 질량은 핵폭대, 대가 제일 바깥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태양 질량도 질량 이렇게 되는 거죠. 중심부에서 CNO가 유세한 거는 B 아닌가요? 그죠, B죠. B죠. 그리고 주계열 단계에 머무는 시간은 질량 작은 게 더 길죠. 자, 디귿 체크합니다. 중심핵에서 깊이에 따른 온도차 이제 대답할 수 있어. 뭐가 더 클까? 대류핵을 갖고 있는 B가 더 크다고. A는 작고 B가 대류핵이 발달했다는 것 자체는 온도차가 크다라는 거. 그래서 두 번째 벌써 나왔고요. 14번 가겠습니다. 그림이 질량과 태양이 비슷한 어느 별. 람다 맥스랑 X 관계인데요. 주계 적색 백색외성. 어떤 친구가 적색 거성 가면은 일단은 표면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떨어져야 되죠. 람다 맥스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이건 표면온도가 떨어지는 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주계열에 있다가 온도가 떨어져야 되니까 거성 갔다가 백색외성 가면 온도가 오히려 어떻게 되죠? 표면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백색외성 이렇게 매칭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평균 밀도는 기억이 크냐? 백색 외성이 밀도가 굉장히 크죠. 머무르는 시간은 니은, 이 기냐? 주기율성은 인생의 약 몇 퍼를 사이게? 별 인생의 한 90%. 아,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래서 별 전체에서 구성 수소 함량비 이거 좀 체크해 주세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놓칠 수 있어서. X에 해당한다. 맞을까요? 맞아요. 맞죠? 자, 물어볼게. 니은에서 수소 얼마 있을까요? 많아요. 얼마? 얼마나 많은데? 되게 많으시고. 우주론 괜히 배웠습니까? 아, 325. 그쵸?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소 75, 헬륨 25 있습니다. 근데 주기율성에서 점점 어떻게 돼요? 수소를 적어져요. 쓰면서 헬륨을 만들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심 핵에서는 수소가 줄고 헬륨을 계속해서 태우니까 이렇게 가면서 계속해서 Y축의 수소 함량은 줄어드는 거죠. 오케이? 네. 그쵸? 또 두 번째 질문. 니은, 디귿 기억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잖아요. 이 진화 과정에서 별의 질량은 질량 보존의 법칙 때문에 일정하겠다. 그죠? 네. 행동력 때문에 질량이 그렇죠. 별은 질량이 계속해서 감소합니다. 별표. 별의 질량은 계속 줄고 있어요. 왜? 에너지가 그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데? 안에서 행- 그렇죠. 질량이 계속해서 줄어드니까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에너지를 내고 있다라는 건 질량이 줄고 있다는 거의 방증이죠. 거꾸로 생각하면. 15번 가겠습니다. 자, 15번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자료인데요. 제가 항상 내가 배운 것과 자료 중에 뭘 믿어야 된다고 했죠? 자료. 좋습니다. 이 자료에서 하는 말이 뭐냐? 현재는 여기 있습니다. 태양의 수명은 대충 100억 살 정도, 10억, 그죠? 100억 살 정도 되는데 표면 온도랑 반지름이래요. 뭐가 표면 온도고 뭐가 반지름입니까? 주계열이 끝나면 뭐가 되죠? 거성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사이즈가 어떻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중 커지는 게 이게 반지름 R이고 그 다음에 거성화되면은 중심부는 수축하면서 온도가 올라가지만 외부는 팽창하면서 온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외부 떨어진 이건 뭐예요? 표면 온도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배운 것과 대치되는 내용이 뭘까요? 별은 주계열 단계일 때 무슨 상태라 했죠? 정력학 평형 상태라서 안정하고 크기가 일정하다 배웠죠. 근데 실제로는 크기는 계속 주계열 단계에서도 커집니다. 이해되세요? 왜 저렇게 배워요? 왜 이렇게 배우냐고? 그렇게 당신들 배우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많은데 일정하지가 않는데 지금. 거의 일정하다는 거죠. 거의 일정하다. 일단은 처음부터 이게 막 사실 커지지롱 이러면 이제 되게 헷갈리잖아. 그래서 사실은 거의 일정하다라고 일단은 배우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커진다. 그래서 여기서 니은에서 물어보잖아. 현재 광도는 점점 커지고 있냐가 맞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표면 온도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별의 사이즈는 조금씩 커지니까 L, R제곱, T네 제곱에서 얘는 거의 일정하다. 얘가 거의 일정하다 해도 얘가 올라가니까 얘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태양의 사이즈는 커지고 있고 현재 태양의 광도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과학적인 팩트니까 외워놔도 돼요. 표면 온도에 해당하는 건 A가 아니죠. 110억 년일 때 반지름이 커져서 표면 온도가 떨어지나요? 맞죠? 그것 때문에 중력 수축하면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죠. 그럼 반대로 팽창하면 온도가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저거는 정확한 개념이 맞습니다. 그래서 감소한다 맞고요. 16번. 자, 이거 뭐 별표까지는 아닌데 기출문제 많이 나오니까 체크해 놓으세요. 이 문제 아니더라도 꼭 보게 될 자료입니다. 그래서 주결성 이래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대류랑 복사의 영역. 자, 하나는 1배, 하나는 12배. 자, 중심부터 이렇게 외부로 나가면서 질량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사실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죠. 보시면은 A별 보시면은 요만큼이 대류하고 겉부분이 복사하죠. 그러면 이 친구는 질량이 큰 걸까 작은 걸까? 가운데 대류핵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12배짜리라고. 그죠? B는 어때요? 요만큼이 뭐 잘 구분 안 돼 있지만은 사실 복사핵과 복사층이 이렇게 뭐 어딘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겠죠. 그 다음에 끝에 살짝 이게 지금 다 대류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얘가 1배짜리. 별의 광도는 뭐가 더 클까요? 주기율성이니까 하나 큰 게 다 크죠. 그래서 A가 크다 맞고요. A에서 중심액의 질량은 전체 질량 2분의 1보다 작냐? 그냥 보이는 대로 읽어주면 되죠. 중심액 어디까지 질량을 갖고 있죠? 대충 한 0.3 몇 정도 갖고 있죠. 그럼 당연히 0.5보다 작지. 중심액에서 CNO가 우세하게 일어나는 건 뭐죠? 질량 큰 A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대류핵에 대한 내용 또 나오고. 자, 17번 별표. 뭐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이 문제 아니더라도 계속 보게 될 자료인데 맨 처음에 태양 수소랑 헬륨 이렇게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어떻게 돼 있었을까? 이 그래프가 중심부터 반지름까지 100%라 했을 때 75, 25 이렇게 돼서 위에 있는 게 뭘까? 수소고 아래에 있는 게 헬륨이. 원래 모든 별은 이런 세팅이에요. 왜? 빅뱅 후 3분의 1 때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과학은 떼쓸 필요가 없어서 참 재밌는데 수소가 3박스 있고 헬륨이 1박스 있어. 걔네들을 재료로 써서 별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만든 별에도 수소 3에 헬륨 1이라고. 여러분이 레고랜드를 갔단 말이에요. 레고랜드를 갔는데 빨간색 블록이 3개 있고 파란색 블록이 하나 있어. 그걸 가지고 조합해가지고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어떤 레고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레고, 내가 만든 레고의 빨간색과 파란색 비율은 별일 없으면 3대 1이라는 거예요. 난 빨간색이 좋아, 파란색이 좋아 이러지 말고. 그죠? 일반적으로 만들면 3대 1인 거죠. 요즘 같은 시기에 빨간색, 파란색 위험한가요? 네. 아이, 빠노.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상태인데 어느 순간 원시별이 중력 수축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얼마가 되면 1000만 켈빈이 되면 수소 중심액에서 핵이 뭐야? 대충 여기까지라고 치면은 수소를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어요. 쓰고 그 다음에 헬륨을 점점 만들죠.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의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그려놓으세요. 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수소가 이렇게 줄어들고 그죠? 이에 비해서 헬륨은 25보다 이렇게 중심에서 늘어야겠죠. 이런 식의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괜찮아요? 색깔도 일치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이 수소를 어떻게 될까? 다 쓰고 헬륨이 다 만들어지면 그 다음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그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운데에서 100으로 가득 찬 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헬륨이 되는 거고 아직 겉부분에 반응하지 않은 수소 갖고 있는 게 A가 수소가 되는 거다. 그래서 미반 이거 이렇게 연장해서 봐봐요. 연장해서 보면 이게 딱 숫자가 어디에 걸려요? 25쯤에 걸리잖아. 그리고 원래 수소도 지금 이만큼 보시면은 이게 75고 그죠? 그 다음에 헬륨 색깔 맞춰드리면은 여기 남아있는 겉부분의 헬륨이 25잖아요. 그죠? 이거가 사실은 어디서 온 거냐? 우리가 우주론이랑 연결해서 보면은 최초의 3분의 1 때 수소 3대 헬륨 1의 질량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재료로 쓰임이 여기에도 데이터로서 나오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A는 수소인가요? B는 헬륨이고 맞지요? 네, 그리고 이 시기는 태양이 주결상에 도달했을 때야? 주결의 정의가 뭔데? 중심 핵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고 그래서 기체압과 기체압력 차이에 의한 힘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죠. 근데 얘는 지금 수소핵융합 반응 끝났잖아. 그러니까 주결 단계가 끝난 거죠. 그리고 뭐 디귿 뭐 어렵진 않는데 되게 말을 어렵게 해놨는데 중심부터 거리가 0.8인 곳 여기 말하는 거죠. 네, 여기에 작용하는 이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과 중력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 시기 직전은 무슨 단계죠? 주계열 단계죠. 그러면은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과 중력은 어때요? 쌤쌤이니까 이 데이터가 0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직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주결성 끝나고 거성화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력에 비해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이 커지니까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는 커지고 뭐 중력은 뭐 가만히 있는다고 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빼기 하면은 이게 0보다 큰 값이 나오죠. 그래서 직전이 직후보다 작다. 됐죠? 왜냐면 직전은 0이고 직후는 플러스가 되니까. Yes, sir. 주계열에서 네. 가성될 때 주계열에서 거성될 때. 핵은 수축하고 대기는 팽창하잖아요. 그렇죠. 1억 켈빈까지 올라갈 때까지 수축하는 게 괜찮아요. 그렇죠. 외부는 팽창하고 중심은 수축하죠. 그러면 수축하면 결국엔 중력도 커지는 건 맞는데 기체 압력 대비 적을 뿐인 거예요. 기체 압력 대비 적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0.8R로 준 이유는 핵 쪽이 아니라 외부 쪽의 무브먼트를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에서 만약 0.8로 줬기 때문에 우리는 기체 압력 차이의 힘과 중력 중에 뭐가 더 세다 대답해야 되는 거죠? 기체 압력이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문제에서 0.1R로 줬어. 누가 봐도 핵인 지점으로.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반대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해결되시죠? 18번. 별에 따른 반지름 변화인데요. 보시면은 당연히 뭐가 더 질량이 클까? 질량이 A, B 중에 A가 크겠죠. A가 금방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A가 질량, 광도, 반지름, 표면도 다 훨씬 클 거라는 거 예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세부 디테일이지만은 반지름이 뭐가 더 높게 끝나죠? A가 더 높게 끝나는 디테일, 살짝 디테일 보이죠? 그래서 주계열 단계 머무르는 시간 A가 더 길 수가 없고요. 질량은 A가 더 클 거고요. 5천만 년일 때니까 여기 읽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수소함량 B는 A는 어때요? 주계열 단계 거의 끝자락. B는 아직 한창. 그러니까 A가 더 많이 썼을 겁니다. 높지 않을 거예요. 됐죠? 네. 19번.
중심의 반지름이랑 중심의 변화랑 그냥 진짜 별의 변화. 별은 주기열 단계 도달하고 이후에 무슨 화가 되죠? 거성화가 되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우악 커지는 얘가 별 자체고요. 중심액은 뭐하죠? 중심액 수축하니까 확 꼬라박는 게 이게 중심.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중심액 같은 경우는 나다 맞고요. 표면 온도는 11억일 때가 더 높나요? 11억일 때 거성화되고 있으니까 중심은 수축해서 온도가 올라가지만 표면은 그죠? 쑥 커지니까 온도가 떨어지죠. 5억, 11억일 때가 낮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11억 살일 때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 일어날까요?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니죠. 아직 아닌 거를 너무 쉽게 풀었는데. 아직 아닌 거를 근거를 찾을 수 있나? 나를 보면. 아, 아직 줄어드니까. 오! 누구야? 훌륭합니다. 11억일 때 아직 줄어들고 있으니까 아직 헬륨 핵이 수축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헬륨 핵융합 반응을 아직 못한다. 아직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훌륭한데?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그래프를 조금 우리가 연장해서 그려본다면 어느 순간 수축하다가 만약 헬륨 핵융합 반응하는 시기가 온다면 약간 헬륨 핵융합 반응하는 동안은 사이즈가 일정하겠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얘에 비해서. 감사합니다. 굿.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 많군요. 이제 수흐해 해코 이 순서니까 당연히 이게 수소 핵융합, 그 다음에 헬륨 핵융합, 그 다음에 탄소 핵융합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온도가 커지고요. 별의 반지름이 가와 같은 상태일 때 태양보다 크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태양은 어디까지 하죠? 해 하고 해 코까지만 하고 시 네 말을 못 해요. 그죠? 근데 이 별은 지금 얘 해야 못 해요. 탄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 별은 태양보다 어떤 거죠? 큰 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태양보다 클 거라는 거. 최종 진화 단계는 백색 외성일까요? 왜냐하면은 백색 외성은 뭐로 구성되어 있죠? 탄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얘는 지금 질량이 크니까 이 다음에 얘를 또 썼잖아. 그러니까 백색 외성이 될 수는 없다. 됐죠? 그 다음에 뭐가 될지는 사실은 너무 정보가 적어서 대답하기 어렵고 주결성 A, B고요. 질량 뭐가 보면 당연히 더 클까? 당연히 A가 훨씬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흐해했고 시네마고 시시 빼까지 만들면 얘는 질량 큰 A겠죠. 너무 쉽다? A가 빠르고요. 야, 이거 또 나오잖아. 니은 체크하세요. 이거 한번 대답해봐요. 별의 내부에서 A는 어떤 구조일까? 대류핵 복사층인 거고 B는 복사핵에 복사층이 있고 대류층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A 입장에서 보면은 대류층의 표면 온도는 어때요? 그쵸? 이거는 중심에 있잖아, 대류층이. 그러니까 중심분에 복사층 겉에 있잖아요. 겉이 되는 거고. B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대류층이 어디 있죠? 바깥에 있으니까 그쵸? 겉분의 중심이에요. 그러면은 중심이 당연히 온도가 높잖아. 심지어 같은 중심이어도 얘가 더 온도가 더 높긴 하겠죠. 포인트는 어쨌든 분모는 얘가 크고 분자는 얘가 작으니까 A는 이 값이 작겠죠. 됐죠? B는 분자가 작고 분모가 크니까 반대고. 됐죠? 나는 A다. 맞죠? 오케이? 네. 그리고 22번. 이게 아까 그 준영이가 질문해준 아주 좋은 포인트인데 디귿이랑 체크하시면 됩니다. 디귿. 좋은 질문. 아까 뭐랑 같이 보시면 되냐면 어디 갔어? 이 17번에 제가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거, 요 포인트랑 같이 보시면 되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22번 보시면 질량이 태양과 같대. 그러니까 태양이라 생각하고서 가시면 되는데요. A는 당연히 여기 찍었으면 물어보겠지. A는 뭘까? 주결성이니까 기니디 중에 정력각 평형 상태인 니은의 매칭이 되겠고, B는 애매까리하긴 한데 물어보는 대로 가죠. 나에서 정력각 평형 상태는 니은이죠. 쌤. 가 기역과 같은 상태일 때 기역이 뭔데? 중력이 더 세니까 중력 수축하면서 온도가 올라간 단계일 때 당연히 외부 온도 상승하고, A에서 B로 진화할 때입니다. 거성화되는 중이죠. 그러면은 외부는 어떻게 될까? 거성화되고 있으니까 외부는 팽창해야 되니까 이게 외부죠. 하지만 중심핵은 뭐예요? 수축하니까 중심핵은 뭐예요? 이거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핵은 기역과 같은 상태고, 만약에 문제를 별의 외부 혹은 외곽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는 디귿인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잘하는데 굿. 두 문제 남았어.
태양이 지나는 동안 반지름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보고서 그 정도까지 알아야 되더라고. 주계열 단계가 어디까지인가. 이 그래프의 모양만 보고도. 여기 이렇게 오는 게 지금 원시별이죠. 중력 수축하는 거죠. 사이즈가 감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B부터 주계열성이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공부하고 와서 알고 있죠. 주계열성이라고 해서 사이즈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아니다. 약간의 반지름 증가가 있다. 대충 여기까지겠죠. 주계열. 이만큼. 그러다가 갑자기 훅 커지는 거성화 단계가 있고, 이 다음에 뭐 헬륨 성광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 이건 나중에 대학교 가서 관심 있는 분들은 천문학에서 배우세요. 뭐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이즈 막 커졌다가 외부에 뭐 행성상성원 같은 거 날려보낸 다음에 쭉 떨어져가지고 이제 여기 백색외성 되는 거죠. 그죠? AB로 지나는 동안 광도 변화율은 알고 계시죠? 주계열선 이렇게 있을 때 태양은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Y축 감소, 즉 델타 L이 훨씬 더 크다. 델타 T보다. 그래서 광도 변화율이 크다. 맞고요. 중심액에서 이 질량비 어렵지 않죠? B 같은 경우는 지금 갓 만들어진 주계열성이죠. 그러니까 수소 얼마 있을까? 75, 헬륨 25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C는 어때요? 쓰고 있죠, 막. 열심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C는 75, 25를 받았는데 75를 쓰면서 25를 만들고 있죠. 그러면은 뭐가 더 이 값이 클까요? B가 더 크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제는 여러분이 다 대답할 수 있다. B가 크다 정답이고. 야, 이거 다시 한번 체크. 중심부와 표면의 온도차. 이거 아닌가? 잠깐 헷갈리네. 그냥 체크합시다. 뭐 체크 안 해도 돼요. 미안해요. 네, 그거 대류 그건 줄 알았어. D가 크냐 물어보는데 D는 뭐죠? 거성이니까 거성일 때는 중심부 온도는 어때요? 주계열 단계보다 온도가 높잖아. 막 1억 켈빈 넘어가서 뭐 헬륨 핵융합 반응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에 비해서 표면은 그죠, 공갈빵처럼 싹 커졌으니까 온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온도 차이는 어때요? 더 커졌다. 그래서 D가 크다 정답. 마지막 문제. 별표. 별표. 풀어보세요. 안 풀어본 사람들. 얘는 한 1, 2분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세요. 네. 어떤 거요? 초고성도 핵융합을 하죠. 핵융합에서 초를 만드는데 그 중성자별이랑 블랙홀을 만드는 그 기준이 1000달러라는 게잖아요. 네네. 그거에 따라서 철까지 생산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는 거예요. 거석이면 무조건 철까지 만드는 거예요.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은 초신성 폭발했다라는 거니까 일단 철까지 만들고 터진 거죠. 무조건 철까지. 그죠. 네. 거성이면이 아니고 초고성이나 초고성을 보통 그 철까지 만드는 놈들을 보통 말을 하긴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 거성에 대한 논의는 정말 복잡해요. 네, 나중에 관심 있으면 천문학 책 제가 보여드릴 텐데 거기는 진짜 막 단계를 엄청 나눠서 엄청 복잡해요. 네, 질량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석식 시간을 위해 24번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거?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고 왔으니까 이거 안 주더라도 이 그래프가 수소 그래프일지 헬륨 그래프일지 맞출 수 있어요? 있을 줄 알았는데. 일단 수소 그래프죠. 왜? 미반응한 겉쪽에 있는 애가 75쪽에 만나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건 수소 그래프예요. 반대로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25 라인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건 뭘까? 헬륨 그래프라는 거 일단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선배들이 정확히 작년에 고통받았던 건데 이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생겼느냐 혹은 일자로 생겼느냐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일자로 생긴 놈은 왜 일자일까? 이 깊이까지 수소가 고르게 섞이고 있다는 거죠. 대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류핵을 가지면 이렇게 일자로 그려져요. 계속 섞어주니까 거기에 있는 수소의 그 깊이까지의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지만 대류가 없으면은 중심액에선 더 많이 쓰고 겉부분 조금 덜 쓰고 해서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일자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는 건 대류액을 가졌다라는 거고 대류액을 가진 건 질량이 큰 별이라는 거고서 이게 5배짜리고 얘가 1배짜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의 중심액에서는 CNO가 덜 일어나죠. 얘가 질량이 더 작으니까. T1에서 T3까지 시간은 뭐가 더 길까요? 질량이 작은 별이 이 과정이 좀 더 천천히 일어나겠죠.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0.2까지 깊이에 따른 온도차 또 나오잖아. 깊이에 따른 온도차 어떻게 푼다고요?
그렇죠? 깊이에 따른 온도차는 뭐가 더 클까? 대류액을 가진 가가 더 크겠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뭐야? 가가 길다. 아, 짧죠? 예. 네, 맞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여러분 눈으로 이거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문제가 뭐냐? 뭐 이런 것도 살짝 보이죠? 네. 이거 태양 질량보다 클까 작을까? 기억 부분에 일정하잖아. 얘 대류에까지인 거예요. 그럼 보인다는 거죠. 혹은 이제 보이죠? 여러분 레벨업을 했어요. 좋다. 저 수능 완성인데 수특 작년 수특인가 헷갈리네. 보여주고 싶은데 이런 거는 질량이 태양보다 큰 걸까 작은 걸까? 그냥 비스무리하겠죠. 이렇게 계단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충 여러분이 이제는 뭐 보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 문제 안 봐도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 빠이.